관심은 있는데 너무 암기 과목이다. 공부법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일단 암기 과목이라서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 역사가 암기 과목인 건 맞거든? 역사를 좀 알고 싶어 하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정도는 따면 좋아요. 맥을 잡을 수 있으니까. 대강 순서, 중요한 포인트들 잡을 수 있죠. 근데 질문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거는 딱 고 이상도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끝나. 그리고 알잖아. 이렇게 시험 딱 끝나면 다 까먹는 거. 알죠. 네. 공부법 자체는 새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공부 방법은 외우는 거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해. 토론하고 소통하고 내 주관을 만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해본 사람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생각보다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해본 적이 없었던 거지. 근데 나는 그게 답이라 생각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갖고 오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느라 급급해.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다 줄쳐놔. 그럼 다 읽고 나면 또 줄친 거 찾아봐.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임시정부면 임시정부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야. 근데 정말 냉정히 말하면 시험 볼 때 그게 필요하지. 그리고 나같이 전문가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아니 나는 역사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창업을 해서 그런 데서 인문학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 책을 이 근대편 쓰면서 갑자기 책 홍보가 돼버렸는데 이게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잘 팔린 10세 넘게 팔렸어요. 참 뿌듯한데 여기 보면 일제시대 노동정책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하고 조선인들이 더 오래 일했다 이거밖에 안 배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찾아봤다고. 정말 실제로 우리가 맨날 봤던 건 일본인 성인 남성 노동자와 조선인 성인 남성 노동자 둘만 비교한 거야. 근데 논문을 찾아보니 조선인 여성 노동자들이 있네? 당연한 건데 조선인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을 조선인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서 70%밖에 못 받아. 근데 조선인 유소년 노동자가 또 있어. 근데 그 중에 남성 어린애들은 성인 노동자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 근데 그 중에 최악의 상황이 뭐냐? 유소년 중에 여성 어린 노동자들. 그 친구들이 받는 임금 액수를 비교해보면 조선인 성인 노동자의 7분의 1. 그리고 일본인 성인 노동자의 10분의 1을 받는다고.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시간 노동했었을 때 일본인이면 100만 원을 받으면 여자의 어린아이는 1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 내용을 다 기억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이걸 다 기억해서 뭐예요?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때도 젠더 이슈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여성주의 관점이 많이 뜨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자꾸 민족적 관념으로만 생각했는데 노동 문제가 그때도 있었구나. 결국 중요한 건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난 더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공부할 적에 자꾸 이 공부 내용을 암기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습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줄을 치는 거는 줄을 쳐서 다시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읽을 책이 한두 권이냐고. 읽다가 여기서 나한테 이제 막 인사이트가 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바로 써놓으면 돼. 나만 알아보게. 딱 쓰고 책 한 걸 다 읽고 나면 내가 써놓은 메모만 쭉 검토해보면 한 책에서 한 사람은 3-4가지 이상의 생각을 안 해. 이 책을 다 읽었었을 때 이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 이런 거를 갖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워낙 이제 젠더 이슈가 논쟁적이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었어. 이제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여성주의적 관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게 되는데 28 독립선언 당시에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일본 유학생들이 막 했다라고 배웠는데 진짜 웃긴 게 일본의 남자 유학생들도 있고 여자 유학생들도 있었다는 거야. 마리아 같은 여자 유학생들이 아니 우리도 대표를 껴달라 같이 하자 용기 있다.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말을 해. 술에도 2바퀴로 구른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함께 가는 존재다. 그랬는데 남자 유학생들이 안 껴줘.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남자들밖에 없어요. 어떤 젠더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이때부터 뭐 남녀 차별이라는 말은 그 당시 바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독립을 바라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해서 좀 주변국으로 생각했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거는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뭘 느끼고 있느냐를 스스로 알아야 돼. 그래서 언제나 제가 하는 얘기는 책에 옆에다 메모를 해두거나
노트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든 아니면 서평을 쓰든 해서라도 내 생각을 기억해둬야죠. 그 다음 책을 또 읽으면서 그 다음 생각을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여기에는 언제나 그 두 가지 조건이 항상 붙는데, 첫째는 책을 계속 읽어야 돼. 여러 책들을 두루두루 봐야 된다고. 왜냐면 책마다 주는 인사이트가 다르니까. 그리고 항상 권하는 거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독서 모임을 하면 그것도 괜찮아.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읽고 고민한 내용들을 확대 강화가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후속 조치를 같이 넣어가면 내 생각이 계속 커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면 자기만의 어떤 시야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안목이 생기고 나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방향을 딱 제시할 수 있죠. 예전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요. 정말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기념 강연을 하다가 순국할 뻔했어요. 정말 강연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지자체를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어떤 지자체를 가면 우리 시에는 이런 문화유산이 있고 이러한 유산이 있으니까 이 분을 다뤄주십시오. 어떤 예를 들면 강북구청인데 우리는 손병희 선생의 봉황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든지 익산시는 뭐 우리 문용기 열사가 참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라든지 이렇게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 그래서 그쪽은 그걸 해달라고까지 요구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걸 맞춰줘야 되잖아. 그때 내가 차이를 느꼈어요. 적어도 어떤 사업을 여는 분을 만나보면 자기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 나중에 더 시간을 내서 독서법이라든지 뭐 세미나법 이런 건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더워요.